가을철 여러분의 전정가위는 정원에 마법을 부리는 요술 지팡이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 무기일까요? 한 번의 잘못된 가지치기는 봄의 풍성한 꽃 대신 앙상한 가지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을 어설픈 초보 정원사에서 가을 전정의 진정한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오늘 여러분은 나무와 관목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가을일까요? 여러분의 정원을 커다란 잠자는 왕국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식물들은 모든 생명 활동을 늦추고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지치기는 식물에게 큰 충격이 아니라 마치 마취 상태에서 받는 정기검진이나 수술과 같죠.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귀한 수액도 낭비하지 않아요. 올바른 가을 전정은 단순히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넘어 다음 해 식물의 건강과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 정원이 튼튼하고 준비된 상태로 겨울을 맞이하도록 돕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연이 잠드는 듯 보이는 가을에 굳이 왜 이렇게 가지치기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걸까요? 사실 가을철 가지치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의 개인 트레이너이자 주치의라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건강입니다. 이를 위생 전정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꼼꼼한 의사처럼 나무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마른 가지, 부러진 가지, 병든 가지는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런 가지들은 마치 아늑한 보금자리처럼 곰팡이 포자와 해충 유충들이 겨울을 나는 은신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봄철 문제의 온상을 만드는 셈입니다. 지금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정원에 대대적인 소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올바른 형태입니다. 나무나 관목의 수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수형은 좋은 통풍과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지들이 서로 방해하거나 옆가지를 가리지 않을 때 식물은 최대한의 햇볕과 공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이자 가장 기분 좋은 목표는 바로 미래의 수확기입니다. 오래되고 약한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식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모든 힘을 강하고 열매를 맺을 새싹을 키우는 데 집중해.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얻을 사과와 베리의 수량과 품질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철 가지치기는 단순히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원이 번성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인 셈입니다. 위생 전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외과 의사이고 정원은 긴 휴명일을 앞둔 환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된 임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원의 건강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른 가지, 부러진 가지, 그리고 병든 가지입니다. 마른 가지는 식물의 죽은 부분입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와 해충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푸석푸석하고 생기 없으며 종종 회색빛을 띠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쉽게 부러집니다. 부러진 가지는 감염에 취약한 열린 문과 같습니다. 바람, 눈, 서리는 이러한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러진 틈을 통해 수분이 줄기 안으로 스며들어 겨울에는 얼어붙어 안에서부터 나무 조직을 문자 그대로 찢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더라도 금이 가거나 부러진 부분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병든 가지도 빼놓을 수 없죠. 어떤 이상 징후라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혹 비대해진 부분, 껍질의 반점, 그리고 진액이 새어나올 수 있는 궤양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질병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이런 가지를 겨울에 그대로 두면 병균이 조용히 겨울을 나고 봄의 새로운 힘으로 식물의 건강한 부분들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는 셈입니다. 위생 전정은 잔인함이 아니라 식물의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수술입니다. 자, 이제 병해충 관리는 다 끝났으니 우리 정원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정원 스타일리스트이자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소금 전정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나무 수관을 너무 빽빽한 머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엉키고 숨을 쉬지 못하며 지저분하게 보일 겁니다. 가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가지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가지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첫째, 햇빛을 향해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수관 안쪽으로만 자라는 가지들입니다. 이런 가지들은 그늘을 만들고 통풍을 방해하며 어차피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주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서로 얽히거나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 비벼지는 가지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비벼지면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고 어떤 상처든 병균이 침투하기 쉬운 열린 문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 비벼지는 두 가지 중에서는 더 튼튼하고 위치가 좋은 가지를 남겨둡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수관을 밟고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베테랑 정원사들은 다 자란 사과나무의 수관 사이로 참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투명한 구조가 햇빛이 모든 열매에 골고루 닿게 하고 곰팡이병 같은 병해충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무엇을 왜 잘라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정작 모든 정원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언제 가지치기를 시작해야 하는가 일 겁니다. 너무 서두르면 나무에 해가 되고 너무 늦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처럼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낙엽입니다. 나무에 잎이 달려있는 동안은 광합성을 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여름 내내 모아둔 영양분들이 잎에서 가지와 뿌리로 천천히 이동하며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죠. 만약 이때 잎이 달린 채로 가지치기를 한다면 나무가 겨울을 날 소중한 영양분의 흐름을 말 그대로 끊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긴 겨울을 앞두고 나무를 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잎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액의 이동이 느려지고 나무가 휴면 상태로 접어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말하자면 나무가 겨울잠에 드는 시기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가지치기는 강하고 매서운 추위가 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온이 영하 5도, 특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나뭇가지가 유리처럼 약해집니다. 날카로운 전정 가위로 잘라도 깨끗하게 잘리지 않고 찢어져서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는 겨울 내내 혹한과 각종 세균에 그대로 노출되어 나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이상적인 가지치기 시기를 정리해 볼까요? 낙엽이 진 후부터 강한 한파가 찾아오기 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정원 일을 할 수 있는 몇 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식물들에게는 가을철 전정이 오히려 독이 되거나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식물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 금지 목록에 오르는 것은 바로 봄에 꽃을 피우는 관목들입니다.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봄과 초여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일락, 개나리, 겹번나무, 조팝나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식물들은 다음 해에 피울 꽃눈을 이미 여름부터 올해 자란 가지에 형성합니다. 지금 그 가지들에는 미래의 꽃봉고리들이 작게 잠들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정 가위를 들고 예쁘게 정리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면 다음 봄에 피어날 모든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라내는 셈이 됩니다. 이런 식물들은 꽃이 진 직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가지를 뻗고 그 위에 다시 꽃눈을 만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벚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같은 핵과류 과일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가을철 전정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린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틈으로 곰팡이 포자들이 쉽게 침투하여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부위에서 진액이 흐르는 수액 유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나무가 마치 눈물을 흘리듯 생명력을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수액 이동이 시작되기 전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정원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전정가위와 전지톱은 단순히 쇠붙이가 아닙니다. 식물의 건강을 좌우하는 수술 도구와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예리함과 멸균에 가까운 청결함이죠. 왜 예리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빵을 자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리한 칼은 매끄럽고 깔끔한 단면을 만들지만 무딘 칼은 빵을 뭉개고 찢어버립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리한 전정가위는 우리 피부와 비슷한 식물 조직인 캘러스 칼루스로 빠르게 아물 수 있는 매끄럽고 깨끗한 단면을 남깁니다. 하지만 무딘 도구는 자르는 대신 나뭇결을 짓누르고 찢어 너덜너덜하게 만듭니다. 가시가 돋은 듯한 너덜너덜한 상처를 남기게 되죠. 이렇게 상처난 단면은 오래 마르지 않고 축축하게 젖어 부패하기 쉽습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감염과 해충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청결함은 질병 확산을 막는 방패입니다. 더러운 도구로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며 작업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질병의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사과나무 가지를 자른 후 똑같은 전정가위로 건강한 나무를 손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곰팡이 포자나 박테리아를 옮긴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하나의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리함과 청결함은 완벽주의자의 까다로운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정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도구는 깨끗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어떻게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흙만 털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소독이 필요해요. 이것은 빠르고 간단한 과정으로 여러분의 나무들을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알코올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액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독용 알코올, 저렴한 보드카, 심지어 요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손 소독제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깨끗한 헝겊이나 소매 적셔 전지가위, 톱 또는 가지치기 칼날을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알코올은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곰팡이 포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과정은 작업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나무 한 그루를 손질할 때마다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나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작업 후 소독은 필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늙은 사과나무의 가지 몇 개를 자르고 나서 전지가위를 닫고 어린 배나무로 옮겨가는 식이죠. 이것은 단 10일 15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이점은 엄청납니다. 만약 알코올이 없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한 분홍색을 띠는 고농도 과망간산칼륨 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물에 1침 비율로 희석한 일반 염소계 표백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액들을 사용한 후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칼날을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 말려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깨끗한 도구는 정원을 치유하는 것이지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장합니다. 도구를 준비하고 가지를 골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지를 잘라야 하는지입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로 상처가 얼마나 빨리 아물고 식물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결정됩니다. 가지치기에는 황금 규칙이 있으며 이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각도. 첫 번째는 가지 고리 절단입니다. 가지 전체를 제거할 경우 가지가 줄기나 더 굵은 가지에 연결되는 아랫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작은 껍질 융기, 즉 두꺼워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지 고리입니다. 이 부분에는 상처 회복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고리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정확히 자르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고리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루터기를 남기면 썩기 시작하여 결국 구멍이 됩니다. 반대로 고리를 손상시키며 너무 깊게 자르면 상처가 매우 커지고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는 눈 위 절단입니다. 가지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줄일 때에는 눈 바로 위에서 잘라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는 눈 위에서 잘라야 합니다. 보통은 수간나무의 잎이 있는 부분, 바깥쪽으로 향하는 눈을 선택합니다. 자르는 면은 눈에서 약간 기울어진 비스듬한 형태여야 합니다. 절단면의 아래쪽은 눈의 밑부분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하고 위쪽은 눈보다 몇 밀리미터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사는 물이 절단면과 눈 위에 고이는 것을 막아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기술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가지치기의 진정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지치기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이론이 실제 작업과 만나는 지점이며 단 한 번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는 사소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지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으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이해하면 전체 과정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지를 밑동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가 줄기와 만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껍질이 살짝 부풀어 올라 두꺼워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마치 고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원예가들은 이것을 가지고리라고 부릅니다. 이 가지고리는 나무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이 고리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정확하게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치 셔츠 소매를 어깨 솔기 바로 위에서 자르듯이 말이죠. 절대로 잘라낸 가지의 그루터기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루터기는 결국 죽어서 썩기 시작하고 속이 빈 채로 병원균이 번식하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지 고리 자체를 잘라내면서 줄기 안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가 치유하기 매우 어려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지의 길이를 줄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눈을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건강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주로 수영의 바깥쪽을 향하는 눈을 선택하세요. 바로 이 눈에서 봄에 새로운 순이 돋아날 것입니다. 가지를 자를 때는 비스듬하게 약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잘라야 합니다. 자르기 시작하는 지점은 눈의 반대편 아랫부분에서 약간 아래여야 하고, 자르는 선이 눈의 위쪽 끝에서 몇 밀리미터 위에 오도록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 위에 마치 작은 비스듬한 차양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울기 덕분에 빗물이 잘린 단면과 눈 위에 고이지 않고 흘러내려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영리한 방법이죠. 이제 모든 것을 실제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원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나무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과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가을 전정이 필수적이며 전정 후에도 아주 잘 견딥니다. 사과나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마르거나 병들거나 부러진 가지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과나무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문제 부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장지입니다. 도장지는 강하고 굵으며 위로 솟아 오르듯 자라는 가지를 말합니다. 오래된 가지의 잠자는 눈에서 매우 빠르게 자라나며 마치 길고 푸른 채찍처럼 보입니다. 초보자들에게는 나무가 건강하다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도장지는 진짜 기생충과 다름없습니다. 도장지는 열매를 거의 맺지 않으면서도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받아야 할 수액과 영양분을 왕성하게 빼앗아 갑니다. 게다가 수관을 과도하게 무성하게 만들어 그늘을 지게 하고 통풍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가을은 이러한 도장지를 제거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제거할 때는 가지고리 부분까지 바싹 잘라 그루터기가 남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줄기와 너무 예각으로 자라는 가지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런 가지는 나중에 열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쉽게 부러져 나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릴 때 미리 제거하거나 옆으로 더 잘 뻗어 있는 다른 가지로 생장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올바르게 전정된 사과나무는 다음 봄에 쓸모없는 잎만 무성하게 키우는 대신 모든 에너지를 꽃눈을 만들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을 살펴볼까요? 사과나무는 관리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체리, 자두, 살구 같은 핵과류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특히 혹독한 겨울을 나는 지역에서는 가을 전정이 오히려 나무에 독이 되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핵과류는 추위에 매우 민감하고 상처가 사거나 배보다 훨씬 느리게 아문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가을에 가지를 자르면 그 상처가 겨울 내내 아물지 않고 열려있게 됩니다. 그 열린 상처를 통해 추운 겨울찬 공기에 노출되어 목질부가 마르고 이듬해 봄에는 모닐리아병 같은 위험한 곰팡이성 질병에 포자가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핵과류는 수지병에도 취약합니다. 아마 체리나 자두나무 줄기에서 호박처럼 굳어버린 송진 방울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나무가 손상에 대해 보이는 일종의 방어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을 전정은 이러한 수지병 발생을 매우 자주 유발합니다. 나무는 겨울을 대비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할 시기에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귀중한 영양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핵과류의 경우 가을에는 정말 최소한의 응급위생 전정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 확실한 부러지거나 병든 가지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제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잡거나 수세를 회복시키는 모든 전정은 나무가 아직 동면 상태에 있고 혹독한 한파가 지난 이른 봄으로 미루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와 베리류 관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베리류 관목들에게 가을철 가지치기는 단순히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존과 풍성한 수확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우리 정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 바로 블랙커런트와 구스베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들에게 가을철 가지치기는 젊음을 유지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꾸준한 관목의 회춘입니다. 블랙커런트와 구스베리 모두 2년생, 3년생, 그리고 4년생 가지에서 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가지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열매도 작아지며 관목을 지나치게 빽빽하게 만들고 병충해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가지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가지들은 훨씬 굵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의 갈라진 껍질로 덮여 있으며 종종 이끼류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반면 어린 새싹들은 밝고 매끄러우며 유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년 가장 오래된 가지 2, 3개를 땅 바로 위, 즉 밑동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관목에게 새로운 강한 기저가지를 뿌리에서부터 돋아내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약하고 가는 가지들, 땅에 닿아 있거나 관목 안쪽으로 자라는 모든 장아지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잘 관리된 성숙한 블랙커런트나 구스베리 관목은 다양한 연령대의 가지 1215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풍성한 수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는 베리류 중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귀하신 몸입니다. 블랙커런트처럼 가지치기를 했다가는 수확을 망칠 수 있으니 아주 특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라즈베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줄기가 단 2년만 산다는 것입니다. 첫 해에는 어린 줄기가 자라 힘을 모으고 겨울을 납니다. 둘째 해에는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맛있는 열매를 아낌없이 주고 그로써 줄기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가을이 되면 시들기 시작하고 다음 해에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어린 줄기들을 가리고 해충과 질병의 온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계절성 라즈베리의 가을철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해 열매를 맺었던 모든 줄기들을 밑동까지 완전히 잘라내고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대개 색이 더 어둡고 목질화되어 있으며 말라있고 잘 부러집니다. 열매가 달렸던 작은 가지들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년에 수확할 어린 줄기들은 밝은 녹색이나 연한 갈색을 띠고 유연하며 매끄럽습니다. 묵은 줄기를 모두 제거한 후 1m당 가장 튼튼한 어린 줄기 8, 10개 정도만 남기고 솎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빛과 영양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계성 라즈베리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만약 한 번에 풍성한 가을 수확을 원한다면 늦가을에 모든 줄기를 지면 높이로 베어내면 됩니다. 이제 정원의 여왕, 장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장미의 가을 전정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논쟁 때문에 초보 정원사들은 종종 혼란을 겪곤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장미가 겨울을 잘 나려면 거의 뿌리째 아주 짧게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실 장미의 가을 전정 정도는 장미 품종과 어떤 방식으로 월동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강하고 짧은 전정은 장미나무를 약하게 만들 수 있고 가을이 따뜻하고 길어질 경우 새순이 돋아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순들은 첫 서리에 바로 얼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은 장미의 가을 전정이 주로 위생 전정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부드럽고 붉은 빛을 띠는 줄기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줄기들은 어차피 겨울을 나지 못할 뿐더러 덮개 아래에서 썩기 시작하여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잎사귀를 제거하고 병들고 약하며 장미나무 안쪽으로 자라는 장아지들도 잘라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수영 전정은 월동 덮개의 높이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만약 소리피나 흙덮기 등으로 월동 준비를 한다면 줄기를 40, 50cm 높이로 줄이는 것이 충분합니다. 만약 틀을 이용한 덮개 하우스 형태를 사용한다면 줄기를 더 길게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가을 장미 전정의 주된 목적은 미래를 위한 수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덮개 아래에서 방해가 되거나 병들 수 있는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여 장미가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수영 잡기는 봄에 할 것입니다. 이제 관상용 관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는 가을 전정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한 해 내내 꽃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까다로운 식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국입니다. 수국 가지치기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람 치료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종류의 수국인지 항상 정확히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종류마다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종류인 목수국과 미국수국을 볼까요? 이 종류들은 간단해요. 그의 새로 자란 가지에서 꽃이 피거든요. 다시 말해 꽃누는 봄에 새로 자라날 가지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을에 가지치기를 해도 되고 오히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든 꽃대를 모두 제거해요. 또한 약하고 가는 가지들을 잘라내서 위생 전정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튼튼한 가지가 자라나 탐스러운 꽃을 풍성하게 피우도록 유도하는 강한 수영 조절 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공 모양의 꽃을 피우는 그 유명한 유럽 수국 빅리프 수국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 수국은 정말 까다로운 공주님 같아요. 이 종류는 작년에 자란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다시 말해 내년 여름에 피어날 꽃눈은 이미 지금 가지의 윗부분에 형성되어 있어요. 만약 가을에 이 가지들을 잘라버리면 말 그대로 내년에 필 모든 꽃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 수국은 가을에 시든 꽃대만 제거할 수 있는데 이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위쪽 첫 번째 눈 위까지만 잘라야 해요. 겨울 동안 우리의 주된 임무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이 가지들을 냉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화단 속으로 가볼까요? 여러 해 사리풀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상부를 뿌리째 잘라내야 할까요? 아니면 봄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도 관목류처럼 모든 식물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각 식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비추, 원추리, 모란, 플록스, 아스터와 같은 대부분의 초본성 여러 해 사리풀은 가을에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첫 서리가 내리면 이들의 잎과 줄기는 아름다움을 잃고 쓰러지며 썩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잔해는 달팽이, 설치류의 이상적인 은신처가 되고 곰팡이 감염의 온상이 됩니다. 이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외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정 시에는 봄에 여러 해 사리풀이 어디서 자라는지 잃지 않도록 아살 1.7mm 정도의 작은 그루터기를 남기고 잘라줍니다. 하지만 가을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식물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새나 페스큐 같은 벽과 식물과 에키네시아, 루드베키아처럼 속이 빈 줄기를 가진 일부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마른 줄기와 꽃차례는 설이나 눈에 덮여 겨울에 매우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인 눈막이 역할을 하여 뿌리 시스템에 추가적인 공기층을 만들어주고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속이 빈 줄기 안에는 유익한 곤충들이 겨울을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들은 과감하게 봄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새싹이 돋아나기 직전에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원사들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정원 초보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그것도 좋은 의도로 하는 실수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너무 이른 가지치기입니다. 따뜻한 9월의 어느 날, 정원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지를 다듬는 일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딱 이때다 싶죠. 하지만 식물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나 관목이 아직 잠들 준비도 안 됐는데 소위 2차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전정가위를 들고 신나게 가지치기를 시작하는 거죠. 식물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걸까요? 식물은 이걸 겨울 준비가 아니라 새로운 새싹을 돋우는 여름 가지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진하게도 잠자고 있던 눈들을 싹 트우기 시작하죠. 결국 10월, 아니 늦게는 11월에도 여러분의 식물에는 어리고 여린 초록빛 잎사귀와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보기에는 예쁘고 싱그러울지 몰라도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싹들은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충분히 자라지도 목질화되지도 못합니다. 첫 강추위에 그대로 얼어 죽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물은 겨울을 잘 나기 위해 뿌리와 줄기에 비축해 두었어야 할 소중한 에너지와 양분을 이 쓸모없는 성장에 다 써버린 겁니다. 결국 식물은 약해지고 지쳐버린 데다 죽은 새싹 자리에 동상까지 입은 채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정원이 스스로 가을이 왔음을 깨닫고 겨울잠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나서야 전정가위를 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쉽게도 이 실수는 초보자들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베테랑 정원사들도 종종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 가지치기 혹은 밑동까지 싹둑 자르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것은 식물이 겨울을 최대한 쉽게 나도록 돕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과도하게 가지를 잘라 짧은 밑동만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장미, 수국과 같은 관상용 관목들이 이런 식의 가지치기를 당하곤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땅 위로 남는 부분이 적을수록 덮어주기 쉽고 얼어 죽을 위험도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첫째, 이런 식의 과도한 가지치기는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식물은 가지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분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짧게 잘린 밑동에는 살아있고 건강한 눈이 아주 적게 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눈에서 봄철 새싹이 돋아나야 하거든요. 만약 겨울이 혹독하고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강한 추위가 이어진다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눈마저도 쉽게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봄이 왔을 때 식물은 회복하고 다시 자라날 힘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완전히 고사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뿌리 부분에서 약하게 새순을 틔울 뿐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가을 가지치기는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다듬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눈이 충분히 남아있도록 가지의 높이를 여유 있게 남겨두세요. 가을에 살아남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지를 미리 잘라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봄이 되어 얼어 죽은 부분만 제거해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고 올바른 단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면을 꼭 무언가로 덮어줘야 할까요? 수목보호제나 전목 연고 같은 것에 대한 논란은 가지치기 자체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발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일 뿐 아니라 오히려 나무에 해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늘 그렇듯이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존재합니다. 그럼 대체 보호제는 왜 필요할까요? 그 목적을 한번 알아봅시다. 주된 목적은 노출된 상처 부위가 마르거나 습기 및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름 1-2cm 미만의 얇은 가지를 잘라냈다면 건강한 나무는 스스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처 부위가 매우 빠르게 아물기 때문에 따로 보호제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단면에 두껍게 발린 보호제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 부패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굵은 가지를 잘라내서 단면의 크기가 상당하다면 이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단면은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수목보호제는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가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굳거나 갈라져서 효과적으로 상처를 덮지 못합니다. 현대적인 살균제 함유, 수목보호 발삼이나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순히 상처를 물리적으로 덮는 것을 넘어 소독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탄력성이 좋고 추운 날씨에도 갈라지지 않으며 오랫동안 상처 부위에 잘 고정됩니다. 보호제는 가지를 자른 직후 건조한 단면 위에 얇게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큰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조치 하나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가지치기가 끝났습니다. 눈앞에는 산더미 같은 가지들이 쌓여 있네요. 이제 이 가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 모든 것을 모아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방법은 식물 잔여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에 병충해의 흔적이 있었다면 말이죠. 불이 모든 곰팡이, 포자와 유충을 태워 없애줄 테니까요. 하지만 서둘러 모든 가지를 태우지는 마세요. 건강한 가지들은 여러분의 정원에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원용 파쇄기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가지들을 파쇄기에 넣고 갈면 훌륭한 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멀치는 겨울 동안 딸기밭, 나무 주변, 다년생 식물을 덮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흙이 얼거나 마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썩어 땅에 유기물을 공급해 줄 겁니다. 파쇄기로 처리하기 어려운 굵은 가지들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지들을 잘라 다음 시즌에 만들 따뜻한 밭의 밑바닥에 깔아둘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배수층 역할을 해주면서 식물에게 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가장 창의적인 정원사들은 예쁜 가지들로 덩굴식물 지지대를 만들거나 정원을 꾸미는 장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을 피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나뭇가지 더미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원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정의 주된 목적을 그저 무언가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것, 낡은 것, 병든 것을 잘라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가을 전정의 진정한 비밀은 무엇을 자르는가가 아니라 왜 자르는가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의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거죠. 가지 하나하나를 자를 때마다 여러분은 나무나 관목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더 이상 힘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봄에는 저쪽에 있는 저 눈싹으로 모든 힘을 집중시켜라. 여러분은 사형 집행자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 개화, 그리고 결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를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아닌 재분배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정원의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을 전정은 파괴 행위가 아니라 보살핌입니다. 겨울을 잘 이겨내고 힘찬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원과 나누는 여러분의 대화인 셈이죠. 생각하는 정원사의 손에 들린 전정가위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을철 전정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식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장 큰 정원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